EBS 프리미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젠틀한 사회 배옥수입니다. 처음 보시죠? 요 6번째 시간입니다. 사회 역사 무엇이든 물어봐 코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겨주신 질문들을 제가 쭉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회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요.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질문 중에요. 첫 번째 질문이 사회 역사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회 역사 공부와 다른 교과목 공부가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역사 공부에 국한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공부에 대한 방법들,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대답을 해드릴게요. 현재 어떻게 공부해 왔나요? 초등학교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왔지? 그 방법이 맞는 건지를 검증을 먼저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공부를 시켜요. 과간입니다. 대부분 다 독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제가 물어봐요. 야, 너 그거 그럼 외워지냐? 네. 문제 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오래 보면 이게 내가 한글이기 때문에 읽혀요. 읽히니까 나는 이걸 이해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는 기억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해한 것을 기억해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읽기만 해요. 저는 그 방법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지를 계속 스스로 검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나름에. 근데 매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 많이 기억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꼭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법 싹 다 버리세요. 만약에 선생님 말처럼 잘못된 방법이다 느낀다면 새롭게 방법을 다시 쌓아 가셔야 됩니다. 그걸 연습하는 기간이 바로 중학생 시기예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런 걸 연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100점 맞는 거 저는 솔직히 중요하지 생각 안 해요. 100점 맞는 것보다는 모든 과목의 점수가 비슷하게 향상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회 역사 공부 어떻게 하나요? 사회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용어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영상 매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자로 된, 글자로 된 매체를 거의 경험하지 않아요. 문제집이나 교과서 이외에는 거의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휘적으로 부족해요. 영어 단어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어 어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안 되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 학교에서도요. 아이들 공부할 때 용어를 먼저 암기시키세요. 학교에서도. 워낙에 안 돼 있으니까 용어가. 그래서요. 교과서를 정독하시는데 그 교과서를 읽으실 때 내가 모르는 용어가 있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 용어 아닌데 그냥 국어 단어인데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어 독해 공부하듯이 거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정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쭉 정독합니다. 그러면 그 단원에서 내가 배워야 할 내용의 흐름은 이해되시겠죠. 그걸 독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용어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또다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과서 안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집이 있으니까요. 문제집에 내용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 나와 있으니까 내용 정리된 거 읽어보고 문제 풀어요. 그럼 틀리죠. 헷갈리죠. 그게 내용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회교과서를 정독을 하세요. 이거를 막 대단원 한 개를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소단원을 하나씩 해가는 겁니다. 하나씩. 내가 만약에 오늘 1단원에서 소단원 1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교과서에서 그 소단원 1단원만 정독하세요. 모든 용어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용어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선생님이 했던 방법인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만 외워요. 그럼 그 단어만 있으면 선생님은 그 문장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야 많은 문장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 읽고 용어 정리하고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내가 암기한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푸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읽어보고 문제 푸는 거는 완전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많이 틀린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 정리 단계로 가셔야 되고요. 이제 틀렸어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지문이 1번부터 5번까지 발문이 있잖아요. 이건 왜 맞고 이건 왜 틀린지를 그 문제 옆에다가 색깔펜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해답지 보고서. 아, 이렇게 오답이 나오는 거구나. 아, 헷갈릴만 하네. 요것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까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안 해보면 느끼지 못해요. 꼭 해보세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제일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부족한 게 관련 주제 도서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조선시대를 배웁니다. 그럼 그 시대와 관련된 책들이요. 시중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검색하셔도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교과서에서는 안 알려줬던 그런 숨겨져 있던 배경도 알게 되고요. 너무 재밌어지거든요. 혹은 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영상 보세요.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영상 보면서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경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회 역사 공부는 다른 교과목과 공부하는 방법이 큰 차이는 없어요. 공부라는 건 많이 기억하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책 안 보고 수업하시죠? 공부가 돼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공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풀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 내가 기억을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다시 채워주는 방법, 계속 반복해서 훌륭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사회 역사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요? 요 질문 보고서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은요. 고등학교 교과목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사회 역사 공부를 안 해요. 중학교 때. 등한시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포기하겠죠. 그럼 그것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엄청 큰 피해를 봐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학습하는 모든 교과목의 내용은 고등 교과목을 배우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 단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고등 과정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잘 못하는 이유가 그런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친구들,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시간을 덜 쓰게 돼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역사, 사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안 했던 걸 다시 해야 돼요. 거기에 지금 현재 배우는 내용도 추가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게 사회 역사라고 하는 지식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식적인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요. 단순히 사회 역사에서만 언급하지 않아요.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영어 지문에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영어 지문에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회 현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 영어 지문이 독해가 굉장히 빠르게 돼요. 근데 모르면 영어를 해석했으나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고등학교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국어 시간에도 나옵니다. 국어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비문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정치적인 내용, 법적인 내용, 경제적인 내용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당연히 과학적인 내용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 과목의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전체 교과목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런데 편식을 많이 한 친구들은 그 주요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많이 봤던 그런 과목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점수가 많이 낮아서 결국 대학 입시 성적 평가를 할 때 성적이 낮게 평가가 돼요. 영어 수학 잘하면 뭐예요? 나머지 못하면 결국 그 등급이 떨어지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영어 수학은 너무 힘들어요. 영어 수학은 정말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잘 보세요. 그럴수록 사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회 역사 과목은요 정말 깔끔해요. 노력한 만큼 나와요. 근데 영어 수학은 워낙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크게 향상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요 과목이 힘든 우리는 사회 역사 과목을 열심히 해서 전체 평균 성적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대학 갈 때 유리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외운 만큼, 기억한 만큼 맞힐 수 있다. 정말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살 길은 사회와 역사 과목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참여를 하다 보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지금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영어 수학 점수가 좀 떨어져도요 사회 역사 과목이 높아지잖아요. 전체적인 평가 성적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대학교 갈 때 무슨 과 쓸까요? 저는 진로를 어떤 쪽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전 뭘 잘할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죠?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너의 꿈을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너의 꿈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 된다. 그럼 나는 너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돼.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다만 너가 이런 쪽에 관심이 더 있지 않니? 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진로를 선택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과목들 모두 다 잘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들이 결정이 돼요. 다 열심히 해볼 때 그럼 나는 그 부분, 그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했을 때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요 사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면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감각이 좋은 친구구나. 정치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데? 지리? 이거 현상 연구하는 거 너무 재밌어.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 나중에 진로를 선택하기 굉장히 편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을 다 겪으신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과감 없이 난 이거 잘해. 딱딱딱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 특정 교과목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목에 모두 다 노력함으로써 나의 능력도 시험해보고 나의 한계도 느껴보고 나의 부족한 점도 찾아가면서 그런 걸 메꿔가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는 단계다. 그거에 지금 시작점에 서 있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과서 출판사 강의가 없대요. 그러면 그냥 통합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 통합 강의를 수강해도 되나요? 국어와 영어와 수학은 교과서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내신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 사회 역사 과목은요, 교과서 차이가 크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핵심 내용 자체가 모두 동일합니다. 대신 차이가 있는 건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교과서에서요, 다루고 있는 중요 내용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요, 야, 이런 내용들은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큰 뼈대라고 볼게요. 뼈대의 내용은 교과서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회 현상과 관련된 자료, 사례, 예시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통합교육과정, 통합교과서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강의를 제작을 할 때 그냥 허투루 제작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교환 하나 만들 때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선생님 집에 선생님의 작업 공간이 있어요. 그럼 교환 처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교과서 있는 거 바닥에 다 깔아요. 8개 깝니다. 똑같은 단원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다 펼쳐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쭉 봐요. 여긴 있고 저긴 없고 여기 이런 게 있네. 다 봐요. 다 보고서 최대한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우리 교환에다가, 교육 과정에다가. 그래서 통합교육이 통합교과서로 된 강좌를 들으시면 우리 교과서에 없는 자료나 사례들도 같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내용이 더 탄탄해지고요. 이해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회 역사 교과목은 교과서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모든 교과서를 아우르고 있는 통합적으로 제작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요 교과서의 내용,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들은 반드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만약에 시간이 없다. 저는 지금 시험 대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과서 강의를 듣는 게 좋으시겠죠. 그런데 사회역사 공부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용의 깊이가 적어지거든요. 이해의 깊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 오랫동안 기억도 못할 뿐더러 잘 몰라요. 선생님이 현재 고3 강의를 할 때도 고3 학생들 엄청 혼내요. 그 이유가 초등학생, 중학교 저학년이 아는 내용을 고3이 몰라서 혼내요. 그 친구를 벼락치기 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만 활용하시면 꾸준하게 매주 조금씩 반복해 주시면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솔직히 할 거 없어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내시면 돼요. 그게 싫어가지고 몰아서 하다 보니까 효과도 안 나오고 좋은 점수도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네 번째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사회 역사 시험 봤을 때 100점 맞아야 돼요. 혹은 좋은 점수를 맞아야 돼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이 방법은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 때부터 써왔던 방법이에요. 요거는 누가 알려준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도 써봤죠. 근데 이 방법을 했을 때 가장 공부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모든 강의를 제작을 하고 교환을 만들 때 이 방식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지만 여러분들 처음 듣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 강의는 이렇게 교환이 제공이 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그 다음 선생님의 강의 교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참고서. 선생님은 학생 때 참고서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서가 1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좋죠. 환경이. 2-3권 정도 준비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3권은 너무 부담되는데요. 그럼 2권까지만. 됐죠? 이 참고서는 문제풀이용이에요. 딴 거 안 할 거예요. 문제만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많고 저렴한 거 사세요. 어차피 문제집 만드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이 3가지 준비물로 뭘 할 거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1학기 첫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학교에서 첫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1단원에 소단원 1을 진도를 나갔어요. 그럼 그 주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교과서에 그 소단원 내용을 정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용어 다 체크하시고요. 거기다 부연 설명 다 하시고요. 그렇게 쭉 읽어요. 반복해 읽으면 더 좋아요. 반복해 읽다 보면 10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무슨 그림이 있었구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정말 그 교과서의 구조를 많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강의 교환을 봅니다. 강의 교환을 보시면 암기할 수 있는 방식대로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강의 교환 보시고 암기를 합니다. 자꾸 외우고 확인하고 외우고 확인하고 반복하세요. 그래서 그 교환 전체의 내용을 한 번에 안 보고 내가 말할 수 있어. 그럼 다 된 겁니다. 암기가요. 그럼 이제 참고서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서 있는 건 이해되시죠? 교과서를 많이 말고 적은 양을 반복해 읽으세요. 다 되면 다음, 다 되면 다음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선생님 교환이에요. 여기 이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이렇게 다 괄호가 채워져 있는 교환을 제공합니다. 또 빵꾸가 뚫려 있는 교환도 따로 제공을 해요. 이게 학생용 교환이고 이게 교사용 교환입니다. 여기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고요. 핵심 단어, 꼭 정리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공부하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합니다. 자신의 문화를 우수하다고 보고 다른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는 태도가 자문화 중심주의야. 이걸 외웠죠?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우수하다고 보고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고 보는 태도. 이렇게 괄호만 읽지 마시고요. 괄호를 채우면서 이 검은색 글자까지 한 번에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못 읽겠어요? 다시 가세요. 다시 보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요 정도는 한 5분 정리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요게 2개의 교환으로 되어 있는 강좌도 있고요. 앞뒤로 되어 있는 강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비 중일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앞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거 외우고 뒤에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앞에 보고 뒤에 보고 확인하기로. 그래서 이걸 반복하셔가지고 전체 내용의 이 괄호를 채우면서 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암기가 끝난 거죠. 확인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 안 하고 그냥 알 것 같아. 문제 풀면 안 된다고요. 문제 버리는 거예요. 문제집 낭비하는 겁니다. 꼭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정리한 소단원의 문제를 풉니다. 채점을 하겠죠? 틀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틀린 문제에 1번은 왜 맞고 2번은 왜 틀린지를 해답지를 보고서 옆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요거 내가 공부할 때 없던 내용인데 요걸 추가하자. 그래, 요것도 기억하고 있자. 이렇게 해요. 다 됐죠? 그럼 한 번 더 반복하세요. 다른 문제집을, 똑같은 부분을. 그럼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문제 보면 답이 보여요. 출제자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아, 요거 답은 이거지.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선생님 전 2회까지 했는데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가야 돼요. 일로. 그래서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중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시험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몰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벼락치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할애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소단원 하나 잡아가시면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사회 역사 시험 잘 보는 방법, 노하우까지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 교환 활용하시라는 거,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강좌는 어떤 순서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 중일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전체 1단원부터 12단원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서요, 시험에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환과 강의를 구성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포텐사회의 원인하는 강좌는 뭐냐면, 여러분들 밥 먹을 때나 혹은 간식 먹을 때나 혹은 어디 이동할 때나 짧은 시간 있죠. 그런 시간에 주제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강좌예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중1 과정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만점 라인 교환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서별로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의의 차이점은요, 만점 라인은 교환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 참고서는 문제집을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는 차이가 있고요. 만점 라인을 제작을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찍어놨어요.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다 넣었습니다. 왜? 교과서에 있으니까. 혹은 고등학교 때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집어넣었어요. 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점 라인. 선생님, 저는 그 정도 자신 없고요. 우리 학교 출판사와 관련 있는 참고서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고서 개념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걸 들으시면서 학교 수행평가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연습해 보고 싶습니다. 수행평가 강좌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내신 심화 강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심화 강좌는 중학교의 기본 개념 내용이 고등학교로 연결이 돼요. 그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어렵게 혹은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신 심화 단계 강좌까지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범위 단원의 내용을 다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도 해봐야 되고, 만점 라인과 참고서 시험 대비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잡아드리는 강좌예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빠르게 전체적으로 쭉쭉쭉 집어갑니다. 그리고서 문제를 같이 풀어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아, 이런 문제는 정답이 이렇게 되는 원리가 있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강좌예요. 그래서 이 강좌로 강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순서 지키셔야 효과가 커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6번째 사회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좀 어떤 방법이 나한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근데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특정 교과목만 공부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맺고 싶은 친구들은요, 모든 과목에 충실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진로는 뭘까? 그런 걸 탐구하시면서 학교생활 즐겁게 성취욕을 느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겠죠? 자, 새로운 출발이죠? 저희 EBS 프리미엄 선생님들과 모든 제작진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